네,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분석에 오늘 멀린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 이런 얘기 때문에 좀 하락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어저께 많이 반등을 했던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시장별로 봤을 때 다우랑 S&P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추세가 다 하락했다기보다는 등락 속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전체가 다 약세라기보다는 그냥 등락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이제 업종별로 그냥 어떤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매수 물량이 많이 몰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간 추이를 보게 되면 다우는 초반에 강세를 좀 시작했다가 중간에 좀 밀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종가 마지막에 시장 마지막에 0.21%로 하락을 좀 했고요. S&P는 계속 좋다가 이제 장 종반에 0.11%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등락을 좀 하다가 0.13%로 상승을 했는데 이 자체가 시장의 어떤 추세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지수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 또 중국에다가 그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테슬라가 중국에 충전소를 설치한 것 때문에 이제 올랐다기 하기에는 중국 충전소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 충전소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충전소가 늘어났다고 해서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냥 중국의 충전소를 새로운 지역에 늘렸다는 게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고 글쎄요. 중국 사람들의 애국심에 좀 빗대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애국심 마케팅에서 테슬라가 밀려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피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로 좀 볼 수가 있는 것도 같고요. 또 그냥 이거는 반은 진담이고 반은 농담입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행도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테슬라가 유독 또 다른 제형 기술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약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심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아니 테슬라 보면은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오를 때든 떨어질 때든 그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많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주식이죠. 덩치에 비해서 이 사이즈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폭이 큰데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은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로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걸 자산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600불 언저리가 이제 어떤 하방의 지지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가 됐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600불을 초과해서 이제 700불 가까이 갔을 때는 항상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사시는 게 좋은데 이건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의 투기적 매매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제 내재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게 되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테슬라는 만약에 그런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고 그냥 다른 민종목 매매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테슬라를 보신다 그러면 테슬라가 과연 실제로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FSD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른 완성체 제조업체에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지 협업이 가능한지를 맞춰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어저께 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테슬라가 이제 유독 짙은 푸른색을 보여서 아마 이제 앵커님께서도 테슬라를 이제 급등한 요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내에서 새로운 지역에 이제 충전소를 설치해서 중국 내에서도 테슬라가 마치 애플이
중국 내에서 제조돼서 중국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 테슬라도 중국의 어떤 굉장한 연구가 있는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전략적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미래 전략은 뭐 자기가 원상차 업체로서의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공급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니콜라도 많이 올랐죠, 어저께? 예, 니콜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니콜라가 많이 오른 거는 뭐 수소와 관련된 곳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가는 성공하면 사업가고 아니면 사기꾼이다. 네. 뭐 근데 아직 그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니콜라를 뭐 전에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께서도 투자를 좀 하셨었는데 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그 아주 불투명한 부분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항상 그 충격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 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 기술적으로 어떤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저기 했다고 하지만 그 대기업이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같이 한번 따라 들어가시는데 저는 저 기사 보면서 뜬금없이 웬 생산 시설에 네. 5천만 불을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네.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가 또 갑자기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네. 시장은 또 그걸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 니콜라가 지금 그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그 수소 트럭 그 이제 공장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짓는 곳에 가봤는데 그 전기는커녕 수도도 안 들어오는 완전 황무지에다가 그 큰 도로에서부터 40분 정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가야 나오는 그런 정말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 짓고 있는데 그 짓는 속도도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연 그게 투자가 가능할까? 예, 그런 건데 일단 뭐 된다면 제2의 일론 테슬라. 머스크고 예, 테슬라고 안 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꾼이고. 예, 학교를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또 테슬라처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라.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은 뉴욕 주식 혼조 세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당분간은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뭐 경기 네. 회복 흐름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어제 같은 종류의 그 등락폭,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종류의 등락폭이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텐데요. 뭐 어제처럼 뭐 0.23%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그 상승할 때는 1%씩 상승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어떤 섹터를 선택하시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섹터별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유틸리티가 유독 그 계속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건설이나 뭐 아니면 이제 농업 부문이나 이런 쪽에서 장비 부분에서의 수요가 감소가 되고 그 일반적으로긴 그 정상 생활로 좀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간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어떤 그 추세적 영향은 없을 거로 보이지만 어저께 하루 동안 있었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소비주가 가장 이제 성과가 좋았고요. 에너지가 그 다음이었고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유틸리티가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유틸리티가 제일 좋지 않은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뭐 투자를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유틸리티 부분이 계속 성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나중에 다른 부분에 이제 산업재나 이런 뭐 아니면 기초 소재 부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실행되거나 그러면 또 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아니면 경기 부양 체계에 맞물려서 상당 부분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통과가 되면 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가장 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네.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지 또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개인 투자자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현재 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뭐 가치주가 더 좋다, 성장주가 더 좋다, 아니면 현금으로 대부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뭐 연준이 보일 수 있는 카드는 뭐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다 보여주진 않았는데 카드를 딱 들어서 이렇게 자기만 보고 있는데 여기 거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마주보고 거울을 가지고 있는 안경에 상태로 비쳤다. 예, 안경에 이렇게 비천 선글라스를 끼고 예, 카드를 이제 보여준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연준도 사실 뭐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자기가 뽑을 카드를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게 이번에도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연준도 뒤통수를 자주 맞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3,000명 되는 그 이코노미스트가 아무리 날밤을 새서 그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포트가 항상 맞지 않아서 그래서 뭐 샤워실에 봐보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도 뒤통수를 맞는다고 하는데 연준이 생각하기에 이제 2023년까지 금리를 전혀 안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뭐 우리는 절대 안 올릴 거야 했던 그 약속은 거의 새벽 감성에 같은 예, 그런 그 정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저께 PMI 지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50 넘어서 60을 넘었으니까 네.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네. 예상치하고 비교를 하면 제조업은 예상보다 더 좋고 네네. 서비스업은 예상보다 약간 낮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서비스업이 좋아질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재고도 있고 고용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네. 뭐 판매도 있고 설비도 있을 텐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네 가지 요인을 이제 가중 평균해서 이제 내는 담당자들한테 이제 설문을 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고용 부분에서의 그 증가폭이 상당히 그 늘지가 않은 부분이 여기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도 그러니까 구인난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좀 부분이 있고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롱텀한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원자들이 원하는 만큼 구직하는 쪽에서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구인하는 쪽에서 원하는 만큼 이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그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PMI를 제가 2년치를 가져왔는데 네. 이제 가운데 이제 깊게 파인 골은 네. 뭐 작년 이제 2020년 그 5월 달입니다. 네. 이제 그 팬데믹이 가장 한참 심했던 때인데 그때 심했던 때를 지나서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50을 넘어서 60을 이제 초과한 때가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초과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초과를 하기 시작해서 60부터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 발표 이제 이번 주 발표 내용이 지난 그 6월 3일 발표보다 상당히 좀 내려갔어요. 그렇죠. 70에서 64로.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는 가동률보다는 그 이제 고용 부분에서 그 충족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PMI까지 좀 이제 짚어봤는데 신규 주택 판매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신규 주택 판매도 약간 그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요게 제가 지금 네.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해서 함께 좀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파일을 찾으시는 동안 좀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신규 주택 판매를 한번 보시면 신규 주택 판매는 그 오히려 작년이 가장 좋았고, 작년이 가장 좋았고 그 올 초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 국면에 있다가 이제 올 5월 달부터 이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은 뭐 이제 올 4월 달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3월 달 기준 4월 달 발표였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좋았었고 그 다음에부터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 경기와 뭐 그 신규 주택 판매는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급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으로 노동 인력이 많이 나오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서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니까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시장으로 아직 인력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 팬데믹이 좀 잦아들면서 신규 주택 판매도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나오는 인력들이 있으면서 이제 도심에서 살다가 새로운
주거 형태의 집으로 나오는 인력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런 이동 인력이 끝나고 나서 다시 구도심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을 이제 신규 주택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좀 줄어든 거예요. 예, 수요도 줄어들고 기존 수요가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이제 집을 지을 인력이 없는 거죠. 건설 노동자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아직도 경기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경기는 호전되어 있지만 100%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연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국제유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마무리 진 건 73.08달러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사실상 74.25달러까지 WTI 8월물이 네. 74.25까지 좀 올라갔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국제유가 이대로 추이라면 정말 뭐 80불 가는 거 80불까지,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0불까지 가는 게 뭐 시간 문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발표된 그 원유 재고량 요걸 네.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 추이를 보시면 원유 재고 추이가 이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등락을 봤을 때 0보다 높아지면 가운데 기준선 0보다 높아지면 재고가 늘어난 거고 예. 0보다 줄어들면 이제 재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 재고가 늘어나는 시점은 작년 4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크게 재고가 늘어났던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동이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재고가 줄어들게 됐는데 이유는 이제 생산이 급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계절적 요인 때문에 그 올 겨울에도 재고가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 이제 뭐 접종 시점과 함께 재고가 잠깐 늘어났다가 그리고 나서 재고가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지금 원유 가격이랑 어떤 유의미한 그 요인이 좀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네.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이게 이 재고라는 게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추세적 요인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부분에 마이너스로 돼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재고가 지금 줄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액추얼로 지금 이제 700만 배럴씩 계속 매주 줄고 지지자는 500만 배럴씩 줄고 있는데 이렇게 줄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여유분이 없게 되니까 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요처에서는 이 여유분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더 땡기게 될 테니까 민간 수요분 부분에서의 그 이제 부족분은 계속 요구를 하게 될 테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의 공급이 이 지금 추세에 가파른 만큼 이 기울기만큼 늘지가 않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 원유 가격은 상승이. 근데 우리가 원유 가격 신경 쓰는 이유가 뭐 결국은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원물가 지수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뺀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 거의 모든 상품 뭐 농산물까지도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것으로 좀 보이시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운송비도 올라가고 상품 그렇죠. 가격도 올라가고 뭐 식료품 가격에 반영되는 뭐 이제 생산 비용도 다 올라가게 되니까 쌀값도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뭐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농산물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만 오르고 이제 국제유가도 어제 올랐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아래로 떨어져서 네,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때 좀 종목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섹터 어느 쪽은 아니면 지금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좀 잦아들 때까지는 조금 거래를 줄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보통 접근을 많이 하실 때 이런 경우에 그냥 에너지 ETF, 뭐 원유 ETF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럴 때는 지금 원유라는 특정 부분이 올라갈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유업체 그리고 산유와 정유를 동시에 하는 그런 그 기업에 약간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 같은 것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약간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원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추세상 상승을 하고 이 뭐 거기서의 기업의 어떤 이익이 계속 난다는 건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서 올해 연말까지는 뭐 수익이 많이 나고 배당도 늘릴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배당도 기대를 하고 그 기업 수익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뭐 그런 이런 산유와 그 정유를 동시에 하는 그런 기업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약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국내 정유업체도 관심 가져볼 만하죠. 아무래도 정유 마진이 좀 예, 많이 정제 마진이 네.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정제 마진을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 이제 정제를 해서 화학업으로 쓰는 기업이 있고 네. 예, 정제를 해서 그냥 민간 소비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화학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된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여기 발생한 재고 처리에 약간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민간 정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제에 이제 몰려 있는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쪽에 많이 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은 뭐 S-오일인지 네.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인지 뭐 어떤 이제 회사마다 이제 설비 투자의 규모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